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주제, 바로 동양과 서양의 철학과 종교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을까 하는 이야기예요. 동양은 불교, 유교, 도교 같은 거 아니야? 서양은 그리스 철학이나 기독교 얘기지? 맞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둘은 서로 완전히 떨어져 있지 않고 오래전부터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했답니다. 1. 동양과 서양 어디서 시작했을까? 먼저 동양부터 볼까요? 동양에서는 공자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유교를 가르쳤고, 노자는 자연스럽게 흐름에 따라 살아라라는 도교 사상을 전했어요. 그리고 부처님은 마음의 고통을 없애는 길을 알려주셨죠. 서양에서는 어땠을까요? 고대 그리스에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들은 진리는 무엇일까?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같은 질문을 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서양에는 기독교가 자리 잡아 사람들의 삶을 이끄는 중심이 되었어요. 서로 어떻게 만났을까? 동양과 서양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을까? 하고 궁금할 수 있어요. 그 답은 바로 길이에요. 옛날에는 실크로드 비단길라는 무역 길이 있었어요. 이 길을 통해 비단, 향신료 같은 물건뿐만 아니라 사상과 종교도 함께 전해졌답니다. 예를 들어 불교는 인도에서 시작했지만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 한국, 일본까지 퍼졌어요. 또 그 과정에서 그리스 철학과 만났고 불교가 좀 더 철학적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죠. 반대로 서양으로는 불교와 동양 사상이 전해져서 유럽의 학자들이 동양 사람들도 깊은 생각을 했네? 하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3. 구체적인 만남의 사례들. 여기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동양과 서양이 만난 흥미로운 사례들이 많거든요. 첫 번째 만남, 알렉산더 대왕 시대.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까지 정복하러 갔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그리스 병사들과 철학자들이 인도의 브라만 철학자들과 만났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이 명상을 하며 깊은 철학적 사고를 한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해요. 이때부터 서양에서도 동양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인식이 생겼답니다. 두 번째 만남, 간다라 지역의 문화 융합. 지금의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지역인 간다라에서는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곳에서는 그리스의 예술 양식과 불교가 만나 간다라 불교 예술이 탄생했거든요. 부처님, 조각상이 그리스 신들처럼 곱슬머리에 로마토가 같은 옷을 입고 있는 모습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예술을 통해서도 동서양이 만났어요. 세 번째 만남, 이슬람 세계의 중개 역할. 8세기부터 13세기까지 이슬람 세계가 동양과 서양을 잇는 다리 역할을 했어요. 이슬람 학자들은 그리스 철학서를 번역해서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인도의 수학과 천문학, 중국의 과학기술도 함께 연구했어요. 특히 바그다드의 지혜의 집에서는 동서양의 모든 지식이 모여 새로운 학문을 만들어냈답니다. 4. 서로 닮은 점도 있었어요. 동양과 서양은 다르지만 비슷한 점도 많아요. 공자가 말한 사람은 서로 예의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은 서양의 그리스 철학에서 말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와 닮았어요. 불교의 자비, 모든 생명을 아끼는 마음은 서양의 기독교의 사랑과 닮아 있어요. 노자의 자연 사상은 서양 철학에서 자연을 중시한 스토아 철학과도 비슷하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런 비슷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죽음이란 무엇일까? 행복이란 무엇일까? 같은 질문들이요. 동양과 서양 모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슷한 결론에 도달한 부분이 많답니다. 근현대의 본격적인 만남. 18세기와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동양과 서양의 만남은 더욱 활발해졌어요. 서양이 동양을 발견하다. 유럽의 선교사들과 학자들이 중국과 인도에 가서 동양의 경전들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불교 경전을 읽고 나서 이거야말로 진정한 철학이다 라고 감탄했다고 해요. 그의 철학에는 불교의 고 사상이 많이 반영되어 있답니다. 동양이 서양을 받아들이다. 반대로 동양에서는 서양의 과학과 민주주의를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중국의 양무 운동 때는 서양의 기술을 배우되 동양의 정신은 지키자는 동도서기 사상이 유행했어요. 6. 20세기의 깊은 융합.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정말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서양 심리학과 불교의 만남. 칼 융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동양의 명상과 불교 철학에 깊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서양 심리학의 집단 무의식이나 개성화 과정 같은 개념을 도입했는데 이게 불교의 가르침과 많이 닮아 있어요. 요즘에는 마음챙김 명상 MINDFULNESSE 서양 심리치료의 중요한 방법이 되었잖아요. 이것도 불교의 윗바사나 명상에서 나온 거예요. 동양 철학자들의 서양 철학 수용. 동양에서도 니시다 기타로 같은 일본 철학자가 서양 철학을 공부해서 절대무라는 독특한 철학을 만들어냈어요. 이는 동양의 무사상과 서양의 변증법을 결합한 거예요. 7. 현대 사회에 남은 영향.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요? 일상생활 속의 융합. 서양의 심리학은 불교의 명상과 마음챙김을 받아들여 새로운 치료법으로 발전했어요. 동양에서는 서양의 민주주의와 과학 철학을 배우면서 사회제도와 교육을 바꿔 나갔습니다. 요가나 태극권 같은 동양의 몸 수련법이 서양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어요. 현대 철학의 새로운 흐름. 요즘 철학자들은 동서양 철학의 대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 환경 문제를 해결할 때 서양의 과학적 사고와 동양의 자연관을 함께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글로벌 시대의 지혜 융합. 지금은 인터넷 시대라서 동양과 서양의 지혜가 실시간으로 만나고 있어요. K-팝이나 한국 드라마를 통해 동양의 정서가 서양으로 전해지기도 하고 할리우드 영화를 통해 서양의 가치관이 동양으로 오기도 하죠. 8. 앞으로의 전망. 미래에는 동양과 서양의 구분이 더욱 모호해질 것 같아요. 지금도 이미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동서양 철학이 완전히 융합된 새로운 지혜가 나타날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 인공지능 윤리 문제를 다룰 때도 서양의 논리적 사고와 동양의 중도 사상을 함께 적용해야 할 거예요. 기후변화 문제도 서양의 과학기술과 동양의 자연조화 사상을 결합해서 해결해야 하고요. 마무리. 여러분, 오늘은 동양과 서양의 철학과 종교가 서로 어떻게 만나고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긴 여행을 함께 떠나봤어요. 처음에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결국은 서로 배우고 닮아가며 지금의 세상을 만들었답니다. 중요한 건 동양과 서양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대립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장점을 살려서 더 풍요로운 인류 문명을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마치 서로 다른 악기가 모여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은 동양과 서양이 함께 만든 지혜의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도 서양의 과학기술과 동양의 제조업 기술이 함께 들어있고 우리가 보는 영화나 드라마에도 동서양의 스토리텔링이 섞여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문화와 철학의 교류는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도 다양한 문화와 생각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더 넓은 세상을 이해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오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